경제학 짱 박사. 자, 안녕하세요. 미래의 노무사님들,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렌버그 노동경제학 교재에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건 진짜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규범경제학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모든 노동정책의 근거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박사님. 규범경제학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네, 오늘 제대로 개념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노무사가 되면 최저임금, 고용보험, 산업안전정책 이런 수많은 노동정책들을 다루게 될 거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아니 왜 정부가 이런 걸 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답변, 그 뿌리가 오늘 배울 규범경제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노동시장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초이론이라서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득점 파트라는 거죠. 아시겠죠? 박사님, 근데 규범경제학 들어가기 전에요. 맨날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실증경제학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증경제학은 뭐냐면 과학자처럼 그냥 현상이 이렇다 하고 분석하는 팩트의 영역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1% 줄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검증하는 거죠. 반면에 규범경제학은 정책 설계자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 그대로 가치의 영역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거를 깊게 파고들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자, 그럼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책이 아예 필요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바로 자발적인 거래에 기반해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경제학 짱 박사, 이 이상적인 시장의 기본은 바로 자발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 셀리는 $20보다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회사는 $22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이, 예를 들어 $21에 계약하면 둘 다 만족하겠죠? 이처럼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 상황, 이게 바로 자발적 거래의 핵심입니다. 자, 시장에서 이런 윈윈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싹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누구 하나 손해보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줄 방법이 아예 없는 상태. 바로 이때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과점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 짱 박사, 이 문장이 진짜 핵심입니다. 파레토 효율적인 세상이라는 건 더 이상 개선할 게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냐?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거래를 더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하는 거죠. 박사님, 근데 현실 세계가 진짜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나요?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이상과는 너무 달라서 이 파레토 효율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경제학 짱 박사, 우리 교재에서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막는 6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6가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즉 모든 노동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 첫 번째, 바로 무지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성면 예시, 이거 아주 강력하죠. 노동자가 성면가루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른 채로 이를 수락했다면 그걸 과연 진짜 자발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서 결국 해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학 짱 박사, 두 번째는 거래 장벽이에요. 말 그대로 거래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는 거죠. 여기 왼쪽처럼 법으로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 라고 막아버리면 더 일해서 돈 벌고 싶은 노동자랑 더 고용하고 싶은 기업 사이에 윈윈 거래가 막히는 거죠. 또 오른쪽처럼 저 멀리 다른 도시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사 갈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장벽이 되는 셈입니다. 박사님, 거래 장벽에 대해서 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교재에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가장 큰 거래 장벽이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관성이나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자, 여기 교재 예시를 한번 보세요. 퇴직연금 가입하면 나중에 노후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서류 몇 장 쓰는 게 귀찮다는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로 이 귀찮음이라는 심리적인 장벽이 미래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장 실패의 한 형태인 거예요. 경제학장 박사,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래 장벽을 해결하려고 나온 개념이 바로 넛지, 우리말로 하면 옆구리 쿡 찌르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만 따로 신청해서 탈퇴하도록요. 이렇게 더 나은 선택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귀찮음을 이겨내고 좋은 결정을 하도록 살짝 밀어주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정책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 세 번째 시장 실패 원인은 외부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둘이서 계약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옆집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이건 회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죠. 강물을 오염시키면 그 강물을 쓰는 동네 주민들, 즉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경제학 짱 박사, 이 외부성이 왜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자기들 결정 때문에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그 외에도 중요한 시장 실패 원인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공공재 문제. 여기 왼쪽 가로등처럼 산업안전기술 같은 건 한 번 개발되면 너도 나도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아무도 돈 내고 개발하려고 안 하겠죠? 이게 무임승차 문제고 결국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이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가격 왜곡. 오른쪽 그림처럼 세금이 붙으면 물건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비싸지니까 사실은 꼭 필요했던 거래가 안 일어나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박사님, 그럼 시장이 이렇게 여러 이유로 실패한다면 대체 어떻게라는 건가요? 해결책이 뭐예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왔네요. 바로 그 해답이 정부의 역할에 있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 결론은 이겁니다. 규범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시장 실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런 시장 실패를 고쳐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주게 마련이거든요. 이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정책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본 사람에게 다 보상해주고도 이익이 남을 때, 즉 사회 전체의 파이가 더 커질 때만 그 정책이 정당화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경제학 짱 박사,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학 짱 박사, 오늘 배운 내용의 논리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는 파레토 효율성이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는 시장 실패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 셋째,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고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3단 논법, 답안지의 이 구조를 반드시 보여줘야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득 버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목표와 분배의 정의 같은 공평성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